오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업무시간 주식거래 의혹, 자녀 학폭 의혹, 골프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들 청문회에서 잘 소명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위증 의혹 등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끝났다라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스튜디오로 이렇게 직접 나오실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 첫 질문은 청문회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는데 청문회가 네. 끝나버렸습니다. 왜 퇴장을 하게 되신 겁니까? 야당 네.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검증을 했는데 오후로 갈수록 청문회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의 자세와 태도가 군인답지 못했고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ICBM을 쏟는 날 그날 아침에 ICBM이 발사됐는데도 오후에 골프를 골프 치러 친다든가 가셨어요. 또 주식을 계속 직접 하고 그것도 그러니까요. 해군 작전 사령관 할 때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학폭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위증 논란에 휩싸였고 또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러면서 또 작전 실패를 거듭했던 지휘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대로 된 해명들을 못하고 해서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청문회 할 가치도 없다라고 해서 오후 한 5시까지 인내를 가지고 검증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5시 넘어서 오후에 퇴장을 했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우리가 청문회를 중간에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 청문회를 못 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안에도 태도라든가 위증 논란 이런 것들이 휩싸였고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커졌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포괄적인 이 총평을 해주셨고, 그럼 중간에 그 결론을 하나 맺고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간에 퇴장을 하셨을 정도면은 위증 논란, 도덕성 논란, 그 다음에 작전 능력 논란까지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적격 판결이 이미 부적격 결정을 야당에서는 했다 이렇게 네, 판단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청문회가 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고 예. 도덕성에서도 결함이 있고 또 태도나 자세 면에서도 합참 의장으로서 부적격하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부적격 결정을 했어요. 굉장히 강한 의사 표시를 표시를 한 거죠. 중간에 나왔을 정도면. 네, 그리고 사퇴 요구, 본인의 사퇴 요구와 네. 만약에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철회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어떻습니까? 여당도 언론도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이던데요. 네, 여당에서도 사실은 오늘 주식 투자 문제라든가 골프 논란, 뭐 학폭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도 국방이잖아요. 예, 예.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한기호 의원도 국방위원장도 학폭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위증 논란에 휩싸이니까 네. 오히려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네. 해명도 하고 제대로 해라라고 질책도 하고 했었죠. 네. 그러면 대체로 개별 의원들의 여당 의원들의 의견도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개별 의견은 점심 먹으면서 사실 얘기를 많이 나누었었는데 네. 대다수 제가 만난 여당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의식을 갖고 그러면 있어요. 결국 네. 대통령실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냐? 본인이 거취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거냐? 물론 뭐 본인 거취 정리도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르지 않고 혼자 스스로 그만둘 수도 없죠. 사실 이렇게 네. 후보자로 오면 그렇죠. 대통령실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뭐 골프 쳤다, 주식했다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나왔던 얘기니까. 근데 네. 학폭 관련 위증 논란 이건 뭡니까? 학폭 논란 위증에서는 원래 6월 달에 인사 검증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네. 6월 달에 한 50여 페이지 되는 방대한 일찍 양을 했네요. 작성을 해서 냈는데 거기에는 학폭에 대한 항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목 자체가 없었다. 네, 이건 그런데- 법무부 인사관 예. 관리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10월 달, 9월 달 와서 학폭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네. 10월에 거기에 대해서 학폭 문제에 대해서
추가됐던 것 같아요. 아, 추가는 네. 됐군요. 네, 예. 예. 그래서 기동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 오락가락합니까?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 뭐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기동민 의원이 제보를 받고 개인당 가해자들이 3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인가 원. 이렇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요? 합의금을 했다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모로세로 일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 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은 학교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 저에게도 학교 폭력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학교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왜 줘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이런. 합의금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이제 위증 논란이 벌어진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예. 주식 투자를 마지막 한 시점이 9월이었어요. 올 9월이요. 올 9월. 네. 그런데 제가 주식 마지막 거래한 시점이 언제냐 물으니까 5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식 그럼 위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이거 위증이니까 제대로 사과하고 그럼 바로 잡을 기회를 줬더니 네. 9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말들이 오락가락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작전 실패. 이제 합참의장은 육해공 합동작전을 지휘하고 네. 수행할 수 있는 소위 군령권의 최고 위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진급을 하자마자 네. 합참의장이 된 것도 이례적이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 김병주 네. 의원님이 잘 하실 것 같아서 작전 실패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작전 실패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 가지 실패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2019년도에 네. 삼척 목선 기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삼척항까지 북한의 목선이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했던 사건 때 그때 동해를 책임지고 있는 일함대 사령관을 했어요. 투스타 시절에. 네네네. 그때 이제 이것은 대단한 작전 실패였기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이낙연 총리도 사과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때 육군은 8군 단장이 그 지역 작전 네네. 책임졌는데 보직 해임되고 23사단장도 징계를 먹었고 네. 이때 일함대 사령관 하면서 견책을 받았어요. 작전 실패 책임으로. 그러니까 육군 같으면은 견책을 작전 실패로 이렇게 징계를 받은 인원은 3스타가 안 돼요. 그때 한번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견책도 항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항고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견책이 확정이 됐네요. 네네, 확정이 됐고요. 최근에 동해 목선 사건도 이와 유사해요. 얼마 전에 동해 목선 기순자가 넘어왔는데 그랬죠. 속초항 앞바다에서 최초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어민이 신고해가지고. 그리고 어민이 신고해서 작전이 시작됐는데 네. NLL을 넘어온 시점이 추정컨대 공공시라서 제가 추정해본 공공시 이전이에요. 그럼 네네. 7시간 동안 우리 수역에 들어와서 마음껏 해집고 다녔는데도 네네. 몰랐잖아요. 네. 이것은 경계작전 실패요. 실제 합동작전의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전 성공으로 둔갑시켰잖아요. 그래서 막 예. 포상 주고 그랬던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퍼즐을 맞춰 보니까 이때 해군 작전 사령관을 예.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해군 작전 사령관을 했어요. 예. 해군 작전 사령관은 동해 남해 서해를 보는 다 거지.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책임인데 보니까 보고도 뭐 7시 정도에 받고 아이고야.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전 성공이라고는 안 하고 오늘은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한 단계 낮추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걸 작전 실패로 보지 못하면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거죠. 네네. 소를 안 잃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작전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의장이 된다면은 속초항까지 목선이 들어와도
작전 실패가 아니네.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GOP가 뚫혀서 간첩이 민통선까지 와서 장비 탈영할 거예요. 그래서 속초항까지 왔는데도 왜 정상 작전이냐 했더니 장비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장비 탈영을 하고 병력 부족 탓을 하고 이런 사람은 합참 의장으로서 평시작전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적격인가에는 대단히 의문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이 능력면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느냐 네. 또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검증했는데 결론은 노였습니다. 부적격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뭐 도덕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오늘 나왔던 위증 논란 정도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핵심은 능력이 되느냐. 네. 국방 군령권자지 않습니까? 군령권자. 그렇습니다. 네. 3군 합동 자기 1사단장일 때도 해군 1사단장이요? 일함대 사령관. 1함대 사령관일 때도 작전 실패. 네. 해군 작전 사령관일 때도 사실상 작전 실패. 네. 평가하기에 따라서. 네.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예. 사실은 대통령실 이명박 정부였어요. 네. 대통령실의 핵심 그 위기관리 팀장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때 사실은 군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네. 했다고 국민적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랬죠. 200여 발의 121mm 북한의 방사포가 연평도와 연평도 주변 수역에 떨어졌는데 네. 우리는 80여 발의 대응 사격밖에 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때 왜 전투기를 안 띄웠느냐 이래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이 확전 방지를 하라. 확전. 예, 이런 예. 지시를 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확전 방지 노력을 하다 보니 이랬다 해서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도 위기관리 팀장을 했어요. 물론 청와대. 팀장이 그 당시 청와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대통령의 있죠.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핵심에 있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연평도 포격 대발에는 큰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연관이 있다고 봐요. 연관이 보는 거죠. 있다. 네. 네. 그리고 그 합참 차장 같은 경우도 방첩대 사령관 네. 네. 작전 능력이 있는 부서인가요? 방첩대가? 네. 이번에 아주 이례적이죠. 네. 방첩사령부 예. 예전에 기무사령부 기무사요. 명칭을 기무사. 바꾸어서 정보하는 데 아닙니까? 바꾸어서 방첩사령관을 했는데 지금 합참 차장으로 임명을 줬어요. 예. 통상 이제 해군이 합참 의장으로 내정이 되니까 네. 육군을 차장을 줬는데 네. 사실은 군에서는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단장 경력이나 또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작전 수행 있을 능력이 때 있느냐. 작전을 조언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방첩사령관을 합참 차장으로 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쓰는 그런 거죠. 능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작전 수행에서 실패했던 그 사례가 많은 분이 합참 의장 후보자로. 그다음에 실제로 3군 합동 작전의 전문성이 거의 부족한.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경력을 가진 분이 합참 차장으로. 네. 어쩌자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좀 불안해서 그럽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네. 아니 뭐 특별히 왜 이렇게밖에 못하죠? 인력이 없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많이 이렇게 퇴역을 시켰잖아요. 네, 예. 이 정부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7명의 장군 대장을 다 교체해 버렸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 파격 인사로 보이지만은 네. 사실은 군의 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흔드는 인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 합참의장은 그 포스타 사성 장군을 보직을 하나를 하고 지켜요. 예, 그런 경험을 각군 축적해서 가라는 거죠. 총장이나 예. 또는 연합사 부사령관이나 이런 직책을 하나 하고 합참의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쓰리스타에서 파격적으로 합참의장으로 시키면은 영이 잘 안 씁니다. 각군 총장들이 다 자기랑 비슷하잖아요. 선배이거나 비슷하거나. 예.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또 한미 연합 관계에서도 원활하지가 않아요. 연합사령관의 부하가 해군 작전사령관이잖아요. 그러네요. 전시에는 네네네. 연합사령관, 미군 사령관 밑에 각 해군 작전사령관도
부하 개념이잖아요. 네. 한참 미치죠. 예. 그런데 갑자기 합참무장으로 돼서 연합사령관의 상급자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계급이 완전히 역전되고 예, 있네. 그러면은 이제 외교상 상관으로 대우는 하지만은 네. 마음에 우러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죠. 저는 궁금한 거는 왜 도대체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라는 네. 겁니다. 좀 진짜 좀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인사를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대통령이? 그것이 저도 가장 의문인데 저는 네. 퍼즐을 맞추길래 예. 맞춰봤을 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예. 안보 라인들이 거의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김태효. 김태효라든가 전임 안보실차장. 이종섭 장관도 예, 예를 들어서 예. 이명박 정부 때 그 안보실에 있었고요. 네. 지금 김명수 합참무장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 때 위기관리팀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득세하는 구조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아, 네, MB 시즌 2라고 네, 흔히 예. 얘기하는 그래서 바로 그 국면입니까? 판단해 봤을 때 저도 그것은 아직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궁금합니다. 궁금하니까 퍼즐을 맞춰 보면은 그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군은 서열이 있고 네네. 영이 서야 되기 때문에 네네.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기수 파기하고 파격 인사는 곧 군의 영이 안 서게 하게 만들 확률이 많다. 그래서 오늘 검증해 보니 역시나 합동작전이나 연합작전 이런 알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